비오는 로마의 광장에서 싸구려 마이크로 조용히 노래하던 한국 소녀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목소리는 단 한 사람, 이탈리아 전설의 지휘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그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탈리아 로마의 아침 공기는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오래된 돌길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투숙객들이 북적이는 광장, 관광객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거리 예술가들의 화려한 손동작이 하루를 깨웠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 작은 계단 위에 조용히 앉아 있는 소녀가 있었다. 이름은 유나. 13살 한국 소녀였다. 유나는 오래된 기타 케이스를 열고 마이크를 꺼냈다. 손에 닿는 마이크가 싸구려라 그런지 차갑고 울퉁불퉁했다. 케이블도 몇 번이나 고쳤던 탓에 군데군데 테이프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마저도 소중히 다뤘다. 오늘도 잘 부탁해, 마이크야. 작게 속삭이며 그녀는 자신의 하루를 시작했다. 로마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부모님이 일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왔지만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아빠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엄마는 청소 일을 했다. 유나는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돈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유나에게 노래란 그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노래하는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잠시 멀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늘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광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혹은 그저 어린 동양인 소녀라는 이유로 지나쳤다. 누군가는 발길을 멈추고 들어주었지만 누군가는 내가 왜 여기서 노래하지? 하는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유나는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때때로 가슴 한쪽이 조용히 쿡 하고 찔릴 때가 있었다. 내 노래 정말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건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면 유나는 기타의 몸통을 살짝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오늘도 한 사람만 내 노래를 들어주면 그걸로 됐어. 그날도 유나는 마이크를 천천히 입가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첫 음을 꺼냈다. 순간 공기가 아주 잠시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맑고 깊은 소녀의 목소리가 이탈리아 골목의 돌벽에 부딪혀 울림을 만들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고개를 돌렸다.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시선이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유나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그러나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디선가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애 또 왔네. 노래한다고 다 예술가는 아니지. 이태리어였지만 유나는 이미 그런 말 따위는 여러 번 들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슴속 한 부분이 묘하게 차가워졌다. 하지만 유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대신 조금 더 힘을 실어 목소리를 올렸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햇살이 기울며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동자가 더 또렷하게 빛났다. 그러던 중 광장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백발의 남자, 검은 망토 같은 외투를 두르고 머리카락은 곱슬이며 눈매에는 날카로운 빛이 있었다.
그는 관광객처럼 사진을 찍지도 않고 급하게 걷지도 않았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고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는 유나 앞에 가까워지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동안 유나의 노래를 듣다가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엔 무심한 듯 보였지만 곧 위가 살짝 찡그려졌고 입술이 굳어졌다. 이 남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 오페라 극장의 천재 지휘자 로카르디였다. 그러나 유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백발의 낯선 남자가 자신을 보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긴장될 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로카르디가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바라보고 말했다. 장비가 엉망이군. 유나는 움찔하며 말을 잃었다. 로카르디는 얼굴을 찡그린 채 돌아서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다. 유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또 내 노래가 별로였나? 아니면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일까?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유나야. 너 노래 좋아하잖아. 스스로를 달래듯 말을 건네고 다시 기타를 잡았다. 지금 당장은 한 사람도 멈춰 서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도 하루를 버티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노래를 이어갔다. 그런데 유나는 몰랐다. 방금 떠난 백발의 남자가 걸음을 옮기던 순간 자신의 심장이 이상하게 떨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떨림이 곧 로카르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운명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유나는 그날 노래를 마치고 기타 케이스를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저 광장을 스쳐 지나가는 공기처럼 그녀의 노랫소리도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백발의 남자가 장비만 보고 돌아서 버린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나는 잘못 부른 걸까? 내 목소리가 진짜 별로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다 보니 가슴속이 조금씩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러나 유나는 그런 생각을 곧 스스로 밀어냈다. 괜찮아, 장비가 나쁜 거였겠지. 음악이 안 들렸을 수도 있어. 자기 위로를 하며 광장에서 벗어나려던 순간 바로 그때 유나의 뒤에서 여자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이탈리아 현지 학생들인 듯 또래로 보였다. 저 애 또 왔네. 길거리에서 노래한다고 가수가 되는 줄 알아? 가난한 애는 노래도 가난하게 들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몇 번 들었던 단어들이 섞여 있는 걸 알아챈 순간 유나의 걸음이 딱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해 비웃는 기운이 느껴졌다. 조금 뒤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일부러 유나의 가까이를 지나가며 말했다. 노래 연습이나 좀 더 하지 그랬어?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뭐라고 말해도 변명처럼 들릴까봐 그저 침묵했다. 그녀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든 가방을 서둘러 들고 광장을 벗어났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면 원래 자신이 더 편해야 할 텐데 오늘은 유난히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를 의식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발끝까지 내려오며 무겁게 가라앉았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돌벽 위로 노을이 번졌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오래된 포스터가 벽에서 찢어져 떨어졌다. 그 조각이 허공에서 빙글 돌다 유나의 발끝에 닿았다. 유나는 그것조차도 자신에게 닿는 시선처럼 느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아래로 노란빛이 새어나왔다. 엄마가 먼저 들어온 모양이었다.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문을 열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고 아빠는 조용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엄마는 유나를 보자 밝게 웃었다. 유나야, 오늘은 어땠어? 많이 모였니? 그 질문은 늘 같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유나의 마음은 매번 조금씩 달랐다. 오늘은 특히 어렵게 느껴졌다. 유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금 모였어. 엄마는 유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도 수고 많았어. 너는 노래하는 게 정말 예뻐. 엄마는 맨날 듣고 싶다. 그 따뜻한 말이 오히려 유나의 가슴을 더 찔렀다. 왜냐면 오늘은 자신이 노래하는 게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도 유나는 계속 백발의 남자와 그 소녀들의 비웃음이 떠올랐다.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추자 아빠가 조용히 물었다. 유나야, 어디 아프니?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피곤만이 아니었다. 노래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만큼 그 노래가 무시당한 순간의 상처도 깊었다. 소리가 잘 안 들렸을까? 내 목소리가 별로였나? 정말 저 말대로 나 같은 애가 무슨 가수가 되겠다고. 하루 내내 마음속에 쌓인 생각들이 저녁이 끝날 무렵엔 목구멍까지 꽉 차올랐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침대에 앉았다. 창문 밖에서는 로마의 골목이 여전히 활기찼지만 유나의 방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가방을 열어 마이크를 꺼내 손에 쥐었다. 손끝에 닿는 싸구려, 금속의 감촉이 왜 이렇게 서럽게 느껴지는지 모른다. 유나는 속삭였다. 정말 난 안 되는 걸까? 그 말이 방 안에 작게 퍼졌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마치 누군가가 한 말처럼 마음속에 꽂혔다. 유나는 마이크를 끌어안고 천천히 침대 위로 몸을 눕혔다. 눈물이 말없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흐르는 그 눈물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흘리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다. 오늘 자신을 지나쳐간 그 백발의 남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자꾸만 유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그 남자가 예기치 않게 유나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오늘의 상처가 내일 펼쳐질 기적의 서막이라는 것도 유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유나는 그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제의 비웃음, 어제의 침묵, 어제의 차가운 시선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하게 떠오르는 건 그 백발의 남자였다. 장비가 엉망이라고 말한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던 그 남자.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유나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누군가의 인정이 간절했던 거겠지. 광장에 다다르자 골목 끝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흘러왔다. 오늘은 유독 하늘이 잿빛이었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큰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유나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 오겠다 혼잣말을 내뱉고 기타 케이스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 유나는 마이크를 꺼내 들었다. 스피커를 연결하려는데 손끝이 약간 떨렸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었다. 다시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그녀가 케이블을 연결하던 순간 첫 빗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리고 이내 비는 거센 소나기로 변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며 서둘러 골목으로 뛰어갔다. 광장은 순식간에 텅 비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부르자. 누구 없으면 어때? 그냥 나를 위해 부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는 마이크를 잡고 비를 맞으며 계단 위에 섰다.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에 붓고 옷 속까지 차가운 비가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비가 입술까지 젖게 했지만 유나는 방금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첫음을 꺼냈다. 노래는 빗줄기를 타고 광장을 가득 메웠다. 울림은 돌벽에 부딪혀 반사되었고 적막한 광장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비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던 몇몇 관광객이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다. 빗속에서 노래하는 작은 동양 소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유나는 눈을 감고 노래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차가움이 뺨을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오히려 따뜻했다. 그건 어쩌면 유나가 가진 마지막 힘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 순간 광장 반대편에서 검은 우산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어제의 백발 남자 로카르디였다. 그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유나의 노래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무언가에 충격받은 사람의 표정으로 변했다. 유나는 눈을 감고 있었기에 그가 온 것을 몰랐다. 다만 노래 속에 담긴 진심이 오늘따라 제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있었다. 곡이 절정에 다다르자 마이크가 갑자기 지직거렸다. 지지직.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나며 고장났다. 유나는 당황하여 선을 잡아당겼지만 마이크는 그대로 꺼져버렸다. 사람들 몇몇은 웃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얼어붙었다. 또 고장 또. 그때 빗속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계속 부를 거냐? 유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바로 눈앞에 어제의 백발 남자, 이탈리아 최고의 지휘자 로카르디가 서 있었다. 빗속에 서 있는 그를 보며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로카르디가 유나의 마이크를 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숨을 쉬듯 말했다. 이런 장비로 이 정도의 목소리를 냈다는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유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다. 내일 같은 시간. 장비 없이 와라. 내 진짜 목소리를 듣겠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다시 빗속을 걸어 사라졌다. 유나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떨리고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는 입술 사이로 속삭였다. 내 목소리 진짜를 듣겠다고? 그 작은 말은 빗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순간 유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유나의 손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광장으로 가는 발걸음은 빨랐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고 골목을 지나고 낡은 계단을 올라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은 햇빛의 은빛처럼 빛났고 그의 시선은 유나를 향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광장은 어제와 달랐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부드럽게 광장을 감싸고 있었다. 관광객들도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제처럼 춥고 외로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유나는 장비 없이 맨손으로 서 있었다. 로카르디는 다가오며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다. 유나는 놀란 듯 그 컵을 받았다. 컵 안에는 따뜻한 우유가 담겨 있었다. 노래하기 전에 목을 데워라.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배려를 받을 줄 몰랐기에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로카르디는 유나 앞에서 두 걸음 떨어져 서며 말했다. 장비 없이 내 목소리로만. 준비됐느냐? 유나는 심호흡을 길게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나는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두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유나의 머릿결 사이를 스쳐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첫 음이 흘러나왔다. 그저 맨목소리. 반향도 마이크도 이펙트도 없다. 하지만 그 순수한 목소리는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붙잡았다. 로카르디는 팔짱을 끼고 유나를 바라보았지만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팔짱은 풀려 있었다. 유나가 내는 울림은 기교가 아닌 진심이었다. 어제의 빗속에서 쌓였던 감정,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부모님을 위해 애써왔던 시간. 그 모든 게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노래가 중반으로 넘어가자 유나의 표정은 어느 순간 성숙해져 있었다. 작은 소녀가 아니라 인생을 노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로카르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자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 물기가 올라왔다. 마지막 음이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지자 광장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유나는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로카르디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잘 불렀나요? 그 질문은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순수했다. 로카르디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브라보. 그 순간 광장 뒤편에서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유나는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리고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걸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나는 로카르디와 여러 번 만났다. 그는 유나에게 발성법을 가르치고 곡의 감정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설명했다. 훈련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떤 날은 목이 쉬었고 어떤 날은 음이 잘 맞지 않아 좌절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로카르디는 조용히 말했다. 유나야, 너에게 큰 무대를 맡기고 싶다. 유나는 눈을 크게 떴다. 큰 무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페라 극장이다. 나는 내가 그 무대에서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유나는 말없이 숨을 삼켰다. 두려움과 기쁨이 섞여 가슴이 격하게 뛰었다. 그리고 천천히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게요. 저 해보고 싶어요. 오페라 극장의 리허설 날. 유나는 무대 뒤 긴 복도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조명 조정팀이 지시를 외치며 뛰어다녔다. 성악가들은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모든 곳에서 프로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유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작게 손을 쥐었다. 여기서 내가 노래한다고?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그녀는 이 길에 발을 내디뎠고 로카르디는 그녀를 믿어주고 있었다. 로카르디가 천천히 다가왔다. 긴장되느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긴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오늘 무대에서 울릴 것이다.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유나는 무대 중앙에 섰다. 수백 개의 빈 좌석이 유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조명이 켜지고 오케스트라가 첫 음을 시작하자 유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카르디의 지휘봉이 올라간 순간 모든 잡음이 사라졌다.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았다. 그러나 몇 문장이 지나자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고 깊어졌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유나의 삶이 담긴 이야기였다. 리허설이 끝나자 극장 안은 조용해졌다. 로카르디는 지그시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유나는 실망할 줄 알았지만 그 말에서 희미한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공연 당일 유나는 무대 뒤에서 부모님을 찾았다. 두 사람은 가장 싼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보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엄마 아빠 나 잘할게. 커튼이 열리고 유나의 차례가 다가왔다. 유나는 무대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쏟아졌고 관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첫 음을 꺼냈다. 그 순간 극장은 숨을 삼킨 듯 완전히 조용해졌다. 유나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다. 단 한 음을 내자마자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들은 느꼈다. 이 작은 소녀의 목소리가 그 어떤 성악가보다 강한 진심을 담고 있다는 걸. 곡의 절정에서 유나의 목소리는 극장 천장을 울렸다. 진짜 울렸다.
벽이 떨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마지막 음이 공기 속에서 사라질 때 관객석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리고 몇 초 뒤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환호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감탄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무대 위에서 손을 가슴에 얹었다. 나 해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뒤에서 로카르디가 무대로 걸어 나왔다. 그는 유나의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노래한 게 아닙니다. 삶을 노래했습니다. 관객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빠 나 진짜 가수가 됐어. 유나는 공연이 끝난 뒤 무대 뒤편으로 힘이 풀린 듯 천천히 걸어갔다. 무대 위에서는 관객들의 박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 강한 울림이 복도까지 진동처럼 퍼져왔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유나의 가슴을 더 크게 흔든 건 막 끝낸 자신의 노래였다. 노래를 하는 동안에는 몰랐지만 무대를 내려오자마자 심장이 단단하게 쥐고 있다가 놓인 것처럼 두근거렸다. 숨이 가빠 있었고 손끝은 떨렸고 눈가까지 뜨거웠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잘했다. 그 목소리는 로카르디였다. 유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무대 조명을 머금은 듯 은은한 빛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장난도 평가도 아닌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이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정말 괜찮았나요? 로카르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수준이 아니었다. 오늘 내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게 가수다, 유나야. 너는 오늘 진짜 가수가 됐다. 그 말은 유나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러나 울컥할 틈도 없이 복도 끝에서 엄마와 아빠가 뛰어오고 있었다. 엄마는 이미 눈물이 흘러 있었고 아빠는 어색하게 숨을 고르며 겨우 웃고 있었다. 유나야, 우리 딸. 엄마는 유나를 꽉 안았다. 유나는 엄마 품에 파묻히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엄마 나 잘했어? 엄마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한 정도가 아니지. 내 목소리 엄마 아빠가 평생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예뻤어. 아빠도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유나야, 아빠가 널 보고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 유나는 부모님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거리에서 노래하던 날들, 비웃음과 냉대, 장비가 고장날 때마다 느껴졌던 무력감, 그리고 비 오는 날 독백하듯 노래하던 순간,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간들이 오늘의 무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유나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그때 로카르디가 유나의 가족에게 다가왔다. 두 분 이 아이에게 노래를 주신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엄마는 놀라 로카르디를 바라보았다. 저희는 그냥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도와준 것 뿐이에요. 로카르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만이 저런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 이 무대는 세 사람의 무대였습니다. 그 말에 유나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축복에 가까운 눈물이었다. 잠시 후 극장 관계자들이 유나를 찾아왔다.
방송사 기자들, 음악평론가들, 오페라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유나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이탈리아가 발견한 새로운 별, 거리에서 온 천사, 세계를 울릴 목소리, 이런 문구가 적힌 표지판들이 들려 있었다. 유나는 잠깐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유나는 로카르디 쪽으로 눈을 돌렸다. 선생님, 이런 게 다 뭐예요? 로카르디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공연 이후의 세상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길이기도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 하지만 유나는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다. 과연 내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주목을 받아도 괜찮을까? 무대에서는 떨리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낯설고 조금 무서웠다. 유나의 불안한 눈빛을 느낀 로카르디는 조용히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려울 필요 없다. 내가 겪어온 시간에 비하면 지금은 오히려 기쁜 혼란일 뿐이다. 그 순간 뒤에서 어떤 기자가 다가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유나 양, 첫 무대를 마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유나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엄마가 재빨리 유나의 등을 감싸며 아직은 인터뷰 안 돼요. 아이가라고 말했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신성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 빛에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로카르디가 앞으로 나섰다. 조금 물러나 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직 14살입니다. 오늘은 음악만 말하게 하시지요. 그 한마디에 기자들이 멈칫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카르디는 유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내가 있다.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세상이 갑자기 너무 크게 다가왔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기자들이 물러난 뒤 유나는 천천히 복도 계단에 앉았다. 엄마는 유나의 젖은 손을 꼭 잡았고 아빠는 잠시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유나의 옆에 앉았다. 유나는 작게 말했다. 엄마 아빠 나 계속 노래할 수 있을까?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노래하고 싶은 한 엄마 아빠가 뒤에서 다 밀어줄게.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아빠도 뭐든지 해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의 마음 깊은 곳이 눈부시게 따뜻해졌다. 그동안 버텨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로카르디가 유나 옆에 앉았다. 유나야. 네, 선생님. 로카르디는 조용히 말했다. 이 무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더 멀고 큰 무대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유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다. 선생님, 그럼 저 앞으로도 계속 배울 수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한 조용히 너를 이끌어 주겠다. 가끔은 너보다 앞에서, 가끔은 너 옆에서, 그리고 가끔은 뒤에서. 하지만 절대 널 놓치지 않을 것이다.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느다란 희망이 아니라 커다란 확신이 생겼다. 그날 밤 유나는 로마 하늘 아래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 소녀가 되었다. 유나는 공연이 끝난 뒤 며칠 동안 계속 바쁜 일정 속에 있었다.
오페라 극장 관계자들은 연달아 미팅을 잡았고 유나의 노래를 들은 여러 예술 감독, 음악학교 교수들까지 연락을 보내왔다. 부모님과 함께 움직였지만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모든 순간이 너무 빠르고 새로웠다. 유나는 한 가지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리의 작은 소녀가 아니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거리에서 부르던 노래에는 자유가 있었고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있었다. 지금은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알아보고 기대하는 시선 속에 있었다. 그 시선들은 유나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심정으로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로카르디가 유나를 조용한 연습실로 불렀다. 그 공간은 큰 창문이 달린 햇빛이 잘 드는 작은 방이었다. 거기에는 오래된 피아노 한 대와 발성 연습용 거울, 그리고 악보 몇 장이 전부였다. 유나는 문을 열고 들어왔고 로카르디는 창문을 등지고 천천히 돌아섰다. 유나야.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차분했다. 요즘 마음이 어지럽지 않느냐? 유나는 순간 뜨끔하며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조금 그래요. 왜?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요. 그리고 기대도 커졌고 그게 좀 무서워요. 로카르디는 천천히 유나 옆으로 걸어와 거울 앞에 서도록 손짓했다. 유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금 아기 같은 얼굴, 아직 성숙하기엔 어린 표정. 하지만 그 속에서는 분명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진 빛이 느껴졌다. 로카르디는 유나 옆에서 말했다. 유나야, 너는 지금 세 가지 길 앞에 서 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세 가지 길이요? 첫째, 지금의 명성에 취해 스스로 길을 잃는 사람. 둘째,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 버리는 사람. 그리고 셋째, 그는 거울 속 유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섭고 벅차고 때로는 울고 싶어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유나는 침을 삼켰다. 그 말들은 단순히 음악인의 길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로카르디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싶느냐? 유나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쳤다. 광장에서 혼자 노래하던 날들, 비 오는 날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노래를 그만두지 않았던 순간, 부모님이 묵묵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밤, 그리고 무대에서 터져나온 박수.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 번째 길요. 무섭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사람. 로카르디는 미소를 지었다. 좋다. 내 마음은 이미 가수다. 그 말은 새까만 밤을 밝히는 촛불처럼 유나의 마음 한가운데에 따뜻하게 퍼졌다. 그날 이후 유나는 더 깊은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단순 발성뿐 아니라 곡의 해석, 감정 조절, 숨의 흐름, 무대에서의 움직임까지.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노래만 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겨우 한 문장만 반복하며 감정의 깊이를 찾아야 했다. 유나는 지칠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길이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끝까지 가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학교도 다니고 있어야 했다.
낯선 나라의 학교에서 언어도 완벽하지 않지만 유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몰래 핸드폰에 음성 메모로 적어두고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며 공부했다. 그리고 밤에는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 행복했다. 엄마는 저녁마다 지친 유나의 어깨를 천천히 주물러줬고 아빠는 작은 빵을 사와 이거 먹어 힘내라 하며 건네주었다. 그런 작은 사랑들이 유나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됐다. 몇 달이 흐르고 겨울이 되기 전 유나는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로카르디가 조용히 말했다. 유나야, 너에게 또 다른 무대가 생겼다.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어떤 무대요? 그의 대답은 유나가 예상한 어떤 것보다 컸다. 이탈리아 전역이 시청하는 라이브 공연이다. 너에게 단독곡을 맡기고 싶다. 유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다. 단독이요? 혼자서요? 그래. 내 목소리를 세상이 더 넓게 알아야 한다. 유나는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그 무대는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수만 명이 생중계로 듣고 볼 것이다. 실수하면 바로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그 압박감은 어린 소녀에게 너무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유나는 기억했다. 거울 앞에서 했던 말. 끝까지 가는 사람.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할게요. 저 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로카르디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그는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좋다. 이제 정말 큰 파도가 온다. 하지만 내가 흔들리면 내가 바로 뒤에서 잡아주겠다. 무대 준비는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복잡했다.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스태프들은 무대 세팅을 반복 점검했고 조명팀은 유나의 움직임을 따라 조명을 맞췄다. 오케스트라는 그녀의 호흡과 박자를 체크했고 유나 자신도 매일같이 목을 풀고 연습해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나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하루는 목이 잘 올라가지 않았고 다른 날은 고음이 흔들렸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긴장 때문에 노래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때마다 유나는 좌절했고 눈물이 날 만큼 무서웠다.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할 수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백 번 의심을 던졌다. 그러나 다시 마음속에서 그날의 말이 떠올랐다. 끝까지 가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는 로카르디가 변함없이 유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날엔 엄하게, 어떤 날엔 조용히, 어떤 날엔 따뜻하게. 두려움은 목소리를 흔든다. 그러나 진심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 말을 유나는 마음 깊이 새겼다. 무대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유나는 늦은 시간 홀로 연습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는 바람이 불고 도시는 조용했다. 유나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난 끝까지 갈 거야. 여기서 멈추지 않아. 그리고 아주 천천히 유나는 연습해왔던 한 소절을 불렀다. 밤 공기 속에서 그 음은 따뜻했고 어딘가 단단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높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유나는 알 수 있었다. 아, 나 준비됐구나. 그날 밤 유나는 긴 여정을 지나
마침내 진짜 가수가 되는 길목에 서 있었다. 라이브 공연 당일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다.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방 안은 희미한 새벽빛만 살짝 들어오고 있었고 로마의 거리는 고요했다. 시계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유나는 잠깐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전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번졌다. 그제야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엄마가 얼굴을 내밀었다. 유나야, 깼어? 유나는 몸을 일으키며 작게 웃었다. 네, 좀 일찍 눈이 떠졌어요. 엄마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다. 오늘 많이 떨리겠지? 유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조금 아니 많이요. 엄마는 유나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떨리는 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큰 거라서 그래. 안 떨리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유나야, 혹시 기억나? 처음 로마 왔을 때, 이 거리, 이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막막해 했는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엄마는 살짝 웃었다. 그랬지.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너는 그 와중에 기타를 메고 나가서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더라. 그 기억이 떠올라 유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때는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 보여서. 엄마는 딸의 손을 더 꼭 쥐었다. 그게 시작이었구나. 오늘 무대도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부터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를 보여주는 날이라고 생각해. 그 말은 유나의 가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처음부터 완벽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날.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조금 더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설 때 아빠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유나야, 이거. 유나는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하나 들어 있었다. 작은 음표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이건 아빠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 샀다. 오늘 너한테 꼭 쥐어주고 싶었어. 이거 차고 있으면 아빠랑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야. 아빠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말은 유나의 눈을 즉시 붉게 만들었다. 아빠 고마워요. 유나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다. 펜던트가 가슴 위에 살짝 닿는 느낌이 묘하게 든든했다. 마치 마음속에 조용한 등받이가 생긴 것 같았다.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벌써 수많은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카메라 위치를 점검하는 사람들, 조명을 조정하는 사람들, 무대 장치를 확인하는 스태프들, 모두가 긴장된 얼굴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사이로 유나와 부모님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구나. 로카르디였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돈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소처럼 따뜻했다. 유나야,
오늘 컨디션은 어때?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조금 떨리지만 괜찮아요. 좋다. 떨림은 사라질 필요가 없다. 그 떨림이 오늘 너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거다. 리허설은 이미 여러 차례 마쳤다. 이제 남은 건 실제 생방송 무대뿐이었다. 대기실 안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의상을 맞추고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목을 풀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스태프가 문을 두드렸다. 유나 양 10분 뒤면 라이브 시작입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다. 유나는 대기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잠깐 생기자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나는 누구지? 자문처럼 던진 질문에 머릿속에서 조용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나는 빗속에서 노래하던 소녀야. 광장에서 비웃음을 듣던 아이야. 그래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지.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날들을 들려주는 가수야. 눈을 떴을 때 가슴의 떨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건 두려움보다 큰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무대 뒤로 이동하자 촬영 감독이 마지막 안내를 했다. 카메라가 이 각도에서 잡을 거예요. 처음엔 정면, 중반에는 측면, 그리고 클라이맥스 때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설명이 길게 이어졌지만 끝내 마음에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사람들이 날 본다. 그 생각에 가슴이 요동쳤다. 마침내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오늘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입니다. 로마의 거리에서 시작해 이제는 이탈리아의 무대에 선 한 소녀, 유나를 소개합니다. 순간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유나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로카르디가 살짝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기억해라.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튼이 천천히 열렸다. 무대 위로 쏟아지는 조명, 관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 카메라 렌즈의 붉은 불빛까지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다. 유나는 잠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광장 계단 위랑 똑같아. 단지 계단 대신 무대일 뿐.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조금 전까지의 공포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오케스트라의 첫 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유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첫 음이 무대를 가르며 나갔다. 그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유나의 목소리는 화면 저편 수많은 가정으로 이탈리아 곳곳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는 한 노부인이 TV를 보며 눈을 감았고 어디선가는 한 아이가 식탁 앞에서 포크를 든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어디선가는 병실에 누운 한 사람이 TV 화면 속 작은 소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유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서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를수록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비 오는 광장, 젖은 신발, 싸구려 마이크. 그때의 자신이 보였다. 비웃던 아이들의 얼굴도 보였다. 그러나 그 장면들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노래의 재료가 되어 있었다.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있는 힘껏 최고 음을 향해 올라갔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높이, 더 멀리 나갔다. 그 순간 조명이 더 밝게 켜졌다. 카메라는 유나의 눈을 클로즈업으로 잡고 있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이 어린 소녀가 지나온 모든 길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졌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극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유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관객석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브라바를 외쳤다. 어디선가 꽃다발이 날아와 무대 위에 떨어졌다. 유나는 그 모든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나 해냈구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관객들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자신에게는 크게 들렸다. 그때 뒤에서 로카르디가 무대로 걸어 나왔다. 그는 유나의 옆에 서서 관객을 향해 말했다. 이 아이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소녀가 아닙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사람들의 무관심을 견디며 가난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상처받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 노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건 그 모든 날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말에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관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무대 구석을 향해 눈을 돌렸다. 부모님이 서 있었다. 엄마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 아빠는 손으로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유나야, 우리 딸 잘했다. 입모양만으로도 그 말이 느껴졌다. 방송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온 후 유나는 복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현실을 확인했다. 목걸이 펜던트가 가슴 위에서 살짝 흔들렸다. 로카르디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소녀가 아니라 세계가 지켜보는 가수가 될 거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광장에서 노래 부르던 그 한국 소녀예요. 그 말에 로카르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너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잠깐 광장 쪽을 돌아가자고 부모님께 말했다. 아직 늦은 시간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도 눈도 없는 조용한 광장. 유나는 계단 위에 서서 그때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짧은 곡 한 소절을 불렀다. 그 소리는 관객도 카메라도 조명도 없이 오직 돌벽과 하늘만이 들어주고 있었다. 노래를 마친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부모님에게, 로카르디에게, 과거의 자신에게, 그리고 노래를 버리지 않았던 마음에게. 이탈리아 하늘 위에 별 하나가 반짝였다. 유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어디로 가든 어떤 무대에 서든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거리에서 노래하던 한국 소녀는 그렇게 이탈리아의 심장을 울리는 가수가 되었고 언젠가 더 멀리 세계를 향해 노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비 오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작은 소녀가 혼자 부르던 한 소절의 노래였다. 비 오는 광장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 하나가 이탈리아의 심장을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어떤 길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온다고. 오늘 이야기가 따뜻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